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이슈를 쉽고 재밌고 날카롭게 풀어드리는 이슈체크 시간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오늘도 막힘없는 경제 분석 김수헌 MTN 기업경제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신포차, 백다방 한 번쯤 이용해 보셨을 텐데요.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장을 앞두고 최근에 가맹점과 관련한 잡음도 들려오고 또 밸류에이션과 관련한 이슈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백종원 씨, 그러니까 회사 이제 더본코리아죠. 25개 이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가지고 있죠. 이 더본코리아가 이제 IPO를 한다고 합니다. 증권시장에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 상장에 얽힌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지금 벌써부터 상장과 관련된 좀 잡음들이 조금 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 이야기하고 회사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조금 분석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더본코리아가 5월 29일 날 한국거래소에 그 상장 예심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주 빠르면 아마 7월 중순 정도까지는 거래소의 그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될 겁니다. 보통 2달 정도 걸리나요? 보통 이제 기준으로는 한 45일 정도 있으면 이제 승인 여부를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거래소 마음이죠. 뭐 거래소에서 시간을 끌면 그게 늦으면 언제까지 뭐 갈지 몰라요. 예, 원칙적으로는 이제 45일 안에 통보를 해주기로 돼 있지만 그 심사는 이제 얼마든지 이제 늦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과거에 이제 교촌 치킨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 이름이 이제 교촌 F&B죠. 그 교촌 F&B가 실제로 어떤 일정으로 이렇게 상장을 했는지 그 잠깐 이제 볼게요. 보시면 이제 막 이게 기업 실사 8차.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킥오프 미팅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관증권사하고 이제 회사 관계자들하고 1차, 2차, 3차 이렇게 미팅을 쭉 하다가 8차, 9차, 10차 미팅까지 하고 나서 여기 보시면 상장 예심 신청서 제출이 20년도 4월 23일이죠. 그러니까 20년도 4월 달에 상장 예심 신청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상장 예심 승인을 받은 게 9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개월 반 정도. 4개월 반 정도. 예, 5개월은 좀 안 되고 한 4개월 반 정도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더본코리아도 이거하고 똑같이 적용을 하면 5월 29일이니까 6, 7, 8, 9 뭐 한 그렇죠. 뭐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가서 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고 아주 빠르면 뭐 7월 달에도 상장 예심 승인은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거래소에 상장 예심 승인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증권신고서를 만들어서 공시를 하고 금융감독원에도 이제 제출을 하게 되죠. 교촌치킨 같은 경우는 증권신고서가 예심 승인이 9월 10일 날 났고 여기 보시면 증권신고서 제출이 10월 5일 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 청약을 11월 초에 들어가 가지고 실제 상장은 11월 중순에 11월 20년 11월 12일에 상장을 하게 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밟게 됐습니다. 교촌치킨이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정문으로 정식으로 상장한 첫 번째 케이스죠. 네, 맞습니다. 이게 교촌 F&B가 프랜차이즈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증권 시장에 직접 상장을 했고요. 그 외에 그 프랜차이즈로서 증권 시장에 상장을 하는 회사들은 예를 들어서 뭐 스펙 합병으로 상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우회 상장하는 식으로 해서 상장을 하는 회사들은 있는데 직접 정식 IPO 절차를 밟아가지고 증권 시장에 상장한 거는 교촌치킨, 교촌 F&B가 최초였고. 이번에 더본코리아가 이제 두 번째 사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장 예심 신청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제 상장까지 걸린 시간은 한 7개월 가까이 정도 됐죠. 그러면
더본 코리아가 만약에 7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면 이거 내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건데, 이때는 뭐 교촌치킨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로서 제일 최초로 직접 상장을 하다 보니까 아마 거래소에서도 그 승인 그 심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했을 거예요 아마. 예. 이것저것 따져보고 이거 뭐 어떻게 지금 뭐 승인을 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이제 프랜차이즈라는 게 또 약간 이제 좀 시끄러운 업종이잖아요. 뭐 가맹점주들하고 뭐 분쟁 같은 것도 항상 많고. 그래서 이 당시에 교촌 F&B가 그 당시에 그 가맹점주와의 분쟁 같은 거 이런 거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상장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혹시 거기서 잡음이 나가지고 또 상장에 문제가 생길까봐 굉장히 조심조심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백종원이 상장을 해야 되는데 더본 코리아가 상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상장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벌써 이제 잡음이 좀 났어요. 네, 지금 가맹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가맹점주들하고 이제 지금 분쟁이 벌어졌고, 지금 그리고 이제 약간의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그 연돈 볼카츠라고 하는 그 가맹 브랜드가 있잖아요. 네, 그 제주도에 있는 돈가스 맞습니다. 거기서 파생된 뭐 아주 유명한 연돈 볼카츠의 일부 가맹점주들이 자기들이 가맹 계약을 할 때 더본 본사에서 허위 과장 매출액을 제시를 하고 또 수익률을 약속을 해서 가맹 그 계약을 하는 바람에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도 본사에서 대책을 아무것도 내놓지를 않고 있다. 그래서 저기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던 매출액보다도 실제 매출액은 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서 너무너무 힘들다. 한 달에 무려 3천만 원 이상을 제시했다고 되어 있네요. 네, 3천만 원 이상을 제시했는데 지금은 뭐 한 1,500만 원, 뭐 그 정도도 제대로 안 나오고 있다. 뭐 이런데 더본 코리아가 아무런 대책 수립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본 코리아 쪽은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죠. 하나하나 다 반박을 하고 있는데 뭐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은 가맹계약 체결할 때 예상 매출 산정서라는 거를 그 제시를 해서 구체적인 그 정보를 제공했는데, 거기에 허위나 과장된 매출액이나 아니면 수익률을 뭐 보장한다고 그렇게 약속한 바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가맹점주들 같은 경우는 분쟁 초기부터 영업 부진에 대해서 이제 막 본사가 책임지라는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어떤 뭐 정당한 근거 없이 계속 금전적인 보상만 반복적으로 요청을 해서 대화를 계속해서 해 나가기 어려웠다. 이게 이제 그 더본 코리아 쪽의 이제 주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서로 주장이 맞서는 단계까지만 해도 이게 뭐 여론 돌아가는 동향을 보면 조금 이제 약간 반반이었어요. 뭐 가맹점주 쪽이 맞다, 그쪽을 이제 응원하는 목소리도 좀 있었고, 아니면 이제 백종원 쪽, 뭐 더본 코리아 쪽을 좀 지지하는 듯한 뭐 그런 이제 여론도 좀 있고, 이제 이게 반반 기여를 받았죠. 그렇죠. 예, 반반 섞여 있었는데 어제 오늘 이 보도가 나오면서 좀 분위기가 좀 가맹점주들을 좀 비난하고 더본 코리아 쪽을 응원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더본 쪽에서 작년 7월 달에 더본 실무진하고 연돈 볼카츠 가맹점주 7명이 모여서 간담회를 할 때 그 녹취록을 깠는데, 여기서 그 일부 가맹점주들이 돈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1억을 주면 우리가 조용히 있겠다. 근데 1억 5천만 원을 주면 이 가맹점주 협의회 자체를 없애버리겠다고 이제 어떤 한 점주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상을 해달라. 그리고 여기 모여 있는 우리 7명의 가맹점주만 보상을 해주면 된다. 다른 그 가맹점주들은 신경 쓸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더본에서는 보상 문제를 논의하러 간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연돈 볼카츠를 조금 더 이게 활성화시킬까, 그거를 논의하러 갔더니 계속해서 뭐 1억 5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대화를 이어가기 어려웠다. 이게 이제 실제 뭐 녹취를 통해서 좀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분위기가 이제 조금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보도는 뭐냐면, 지금 연돈 볼카츠 가맹점주들이
그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제 신고를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미 4월달에 드본 쪽에서 먼저 공정위에 신고를 했답니다. 가맹점과 분쟁이 있으니 해결해가기 위해서 공정에 먼저 신고를 한 셈인 공정위에 거죠. 그냥 자진해서 이것 좀 심의를 해달라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는 또 사실이 네. 또 방송에서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좀 일부 가맹점주들의 어떤 그 행태에 대해서 좀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이제 반전되네요. 바뀌고 있긴 한데. 근데 드본 코리아 입장에서는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가맹점주들하고 이런 잡음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피곤한 일이거든요. 상장을 드본 앞두고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렇지 않아도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가맹점과의 분쟁 자체가 워낙 잦게 일어나는 업종인데 지금 IPO를 앞두고 이런 일이 생겨버리면 지금 거래소에 이제 상장 예심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래소에서 이제 상장 심사를 하는 단계에서 이게 쉽게 그 상장 승인을 이렇게 선뜻 내주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상장 심사 요건에 딱 이렇게 명문화된 것은 뭐 아니지만 영향이 그렇게는 안 불가피한 돼 있을 그런 겁니다. 거죠. 예, 그렇죠. 그렇게 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을 텐데 그 상장 승인을 해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게 프랜차이즈인데 계속해서 가맹점주들하고 이슈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서로 뭐 예컨대 법적 소송이라도 붙는다든지 아니면 계속 어떤 언론에 이런 이슈들이 이제 노출되고 하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상장을 하라고 덜컥 그냥 상장 승인을 해주기는 어렵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드본 쪽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이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한편으로 보면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2년도에 그 연돈 볼카츠 가맹점당 2억 한 6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1년 만에 23년도에 1억 6천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0%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40% 떨어지게 되면 뭐 가맹점주들 입장에서는 아마 기본적인 생활을 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네, 굉장히 큰 차이죠. 40%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주영 기자도 연봉이 40% 깎였다. 지금 이제 뭐 한 3억 정도 MTN에서 한 3억 정도 받고 계신데 희망사항입니다.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40%면 3, 40이 1억 2천만 원이 깎여가지고 연봉이 3억에서 1억 8천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생활이 어렵죠. 생활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 1억 8천 가지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지금 연돈 볼카츠 이게 40%그 매출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매출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요. 그 이익은 훨씬 더 줄어들거든요. 고정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돈을 못 벌어도 임차료는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죠. 예를 들어서 막 알바라도 쓰게 되면 알바 임금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매출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가맹점주들도 이제 죽을 마신 거는 맞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더본 코리아가 직접 어떤 그 대응 자료를 내는 게 아니고 지금 로펌 변호사를 시켜서 이렇게 자료를 내고 있거든요. 대응 자료를. 그 내용의 일부를 보면 여기 이제 그 로펌 변호사 명의로 이제 나온 내용들이 쭉 있는데 여기 보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일부 가맹점주님들의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인하여 당사의 영업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서 뭐 허위 과장 또 이제 선정적인 주장이나 보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뭐 법적 대응을 진행할 거다. 조금 매정하기는 매정하죠.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렇게 매출이 떨어져서 점주들이 죽을 맛인데 굳이 이렇게 로펌 변호사 명의로 법적 대응 운운해야 되느냐. 너무 야박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 더보는 지금 IPO를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이 가맹점주와의 분쟁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면 안 되니까 좀 확실하게 뭐 하는 확실하게 뭐 법적 대응을 이야기를 한 데에서 확실하게 차단을 하려고 하는 뭐 그런 좀 의미가 담겨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더본 코리아의 상장 시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뭐 매체 보도를 보니까 한 4천억 정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왜 4천억 이야기가 나오냐면 거래소에 제출한 상장 예심 청구서에 보면 공모가 희망 공모가가 주당 2만 5천 원에서 한 3만 원 사이 뭐 이렇게 희망한다. 물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상장 예상 시총이 한 3,300억에서 한 4천억 정도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뭐 퉁쳐서
드본 코리아의 상장 시총은 4천억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이 한 4천억 정도가 그 합당한 시총이냐 이거를 이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자, 드본 코리아가 IPO를 하면서 비교 기업으로 선정한 상장사가 어디냐면 풀무원하고 대상을 선정하고 교촌치킨을 뺐다는 겁니다. 그 대형 식품업체를 선정하고 같은 프랜차이즈인 교촌치킨이 그렇죠. 제외됐다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비상장사가 상장할 때는 자기하고 사업이 비슷한 상장회사를 선정을 해서 그 상장회사의 밸류에이션을 끌고 와가지고 자기 밸류에이션하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상장을 하잖아요. 근데 끌고 온 그 상장 비교 기업이 풀무원하고 대상이고 교촌을 뺐다는 거죠. 그 PR 배수를 18배를 적용을 하게 되면 드본 코리아의 기업 가치는 4천억 원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조금 더 보면요. 드본은 교촌과 사업 구조가 비슷한데 하지만 백종원은 전통적인 프랜차이즈 기업이라는 틀에서 탈피하려는 의지가 상당했다. 종합식품 기업으로 발돋움한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대상과 풀무원을 비교 기업으로 선정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황당한 느낌도 좀 들기는 해요. 저도 좀 궁금한 점이 네. 비교 기업을 상장하는 측에서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예, 궁금합니다. 그렇죠. 뭐 상장하려고 하는 기업하고 주관사가 서로 논의를 해서 많은 기업들 리스트를 갖다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회사의 뭐 사업 구조, 재무 구조 뭐 여러 가지 요소를 놓고 비교해가면서 이렇게 걸러냅니다. 걸러내서 최종적으로는 대개는 이제 한 3개에서 한 5개의 기업을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서 네. 전부 다 상장사죠. 그 상장사의 밸류에이션하고 지금 자기네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백종원이 그 드본을 종합식품 기업으로 발돋움 시킨다는 것은 그건 자기 기업 경영의 목표예요. 나는 그렇게 이 기업을 키우고 싶다는 건데, 그러나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은 프랜차이즈 기업이란 말이에요. 나는 지금 프랜차이즈 기업으로서 앞으로 종합식품 기업으로 커나가겠다. 그런 목표는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상장을 하면서 자기의 밸류에이션을 종합식품 기업에다가 이렇게 맞춘다. 이거는 다른 이야기죠. 우리가 마음속으로 꿈은 크게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주영 기자는 나는 못해도 MTN 대표는 할 거야. 네. 나는 아무리 못해도 머툰 미디어 그룹의 회장 정도는 할 거야. 뭐 이런 마음을 평소에 가지고 살잖아요. 그거는 김주영 기자가 얼마든지 목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김수원 센터장하고 놀 급이 아니야. 아니면 나는 네. 다른 언론사 회장들하고 나는 같은 급으로 놀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와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드본 코리아는 분명히 프랜차이즈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보면 교촌이나 드본이나 프랜차이즈가 주수익입니다. 그 다음에 직접 상장을 한다는 공통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코스피에 또 상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촌도 비교 대상에 포함될 거라 생각했죠. 이제 그렇죠. 교촌만 비교 기업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좋습니다. 풀몬도 좋고 대상도 좋아요. 뭐 롯데 뭐 웰푸드도 좋고 다 좋은데 교촌을 배제하는 이유는 모르겠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교촌의 상장 이후로 주가가 계속 하향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엄청나게 이제 지속적으로 하향한 프랜차이즈하고 우리가 비교 싫다. 기업으로 엮이기 싫다 그런 뭐 어떤 생각이 들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교촌을 배제하는 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어떻게 좀 상식적으로는 좀 쉽게 네. 납득할 수 없는 거고요. 또 다른 매체의 기사를 보니까 역시 교촌이 프랜차이즈라는 점에서는 그 비교 기업에 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본은 최종적으로 동원 F&B, 롯데 웰푸드, 조흥, 그 다음에 풀무원, 대한제당을 피어 그룹으로 선정을 했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 보도가 100%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한제당?
설탕 회사. 네, 설탕 아닙니까? 회사하고 비교하는 게 좀 맞는지 그러니까 의문입니다. 설탕이 아마 매출의 한 50% 이상일 거고 나머지 좀 사료 같은 거 좀 할 거고 약간 그 뭐 식품 첨가물 비슷한 거. 근데 그거는 비중이 굉장히 낮을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게 들어 있는데 정작 그 교촌은 뺀다. 이것도 이제 쉽게 이해가 이제 잘 안 가는 부분이죠. 옛날에 그 크래프톤이라는 게임 게임 회사가 회사가 있었죠. 그렇죠. 21년도 7월 달에 상장할 때 기억나시죠? 그때 비교 기업으로 처음에 어떤 기업들을 예전에 선정을 했는지. 그 글로벌 기업들을 선정하지 예. 않았나요? 글로벌 기업들 디즈니 중에서도 이런. 이제 엄청난 네. 그 컨텐츠 기업들. 뭐 우리가 디즈니,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디즈니, 워너 브라더스, 예, 워너브라더스, 디즈니 이런 거를 크래프톤이 나하고 유사한 기업이다, 상장 회사다. 그거 이제 그거를 선정을 한 겁니다. 논란이 크래프톤은 누가 봐도 그 당시로서는 그 배틀그라운드라고 하는 그 게임으로 일어선 게임 회사죠. 근데 자기들이 종합 콘텐츠 기업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지향하는 거는 자기 마음이죠. 뭐 종합 콘텐츠 기업이 아니라 뭐 전 세계를 지배하는 뭐가 되겠다고 한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자기가 지향을 한다는데. 근데 자기의 현재 위치는 지금 게임 회사죠. 회사인데. 게임 회사인데 워너브라더스, 뭐 월트 디즈니 이런 회사를 갖다 대면서 우리의 비교 기업이다. 이래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고 당국의 지적이 나오니까 그것들을 쏙 빼고 결국은 카카오 게임즈하고 그 펄어비스 같은 게임 회사만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했단 말이에요. 정정 신고서를 낸 거죠, 당시. 예, 맞습니다. 그 증권 신고서, 정정 신고서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희망 공모가 밸류도 이제 좀 낮추는 식으로 그렇게 갔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크래프톤이 생각나는데 그 조금 아쉽게도 지금 드본 코리아 같은 경우가 저렇게 교촌을 배제하고 무슨 종합식품 기업들을 쭉 끌어다 대겠다고 하는 게 그때 마치 이제 크래프톤을 좀 보는 것 같아서 조금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실제로 지금 이게 그 드본 코리아의 매출 구조입니다. 사업 부문이 자 프랜차이즈 사업이 있고 이 유통 사업이라고 하는 게 식품 유통 사업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호텔 사업, 제주도에 있는 이제 드본 호텔을 말하는 건데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90.5%가 프랜차이즈 매출입니다. 그럼 프랜차이즈 기업이라고 할 수가 그렇죠. 있네요. 나머지 7%가 이제 유통이고 한 2%가 호텔인데 프랜차이즈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프랜차이즈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예.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 가맹점에 뭐 공급을 해준다든지. 그렇죠. 뭐 물품, 필수 물품 같은 거 공급해주고 그런 데서 이제 그리고 이제 약간의 이제 가맹비, 로열티 같은 거 받고 뭐 교육비 같은 거 받으면서 올리는 수익인데 이게 90%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인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 유통 사업 부분은 아직 매출에 지금 보신 것처럼 7%밖에 안 돼요. 양념 소스류가 이제 주고 약간의 밀키트 보니까 비빔면도 좀 있고 뭐 맥주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거의 소스 중심인데 여러 가지 뭐 불고기 양념 소스 무슨 소스 이런 게 많더라고요. 비율이 크진 않군요. 영업이 기준으로 보면 프랜차이즈에서 나오는 영업이익이 95%입니다. 예. 이런데 지금 식품 유통 사업을 앞으로 키우겠다. 좋죠. 키워 나가는 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드본이 가지고 있는 MCN 채널이 또 있습니다. 뭐 TMC 엔턴가 하는 게 있죠. 백종원 유튜브 같은 거 컨텐츠 관리하고 또 유명한 그 유튜버 인플루언서들 그 채널 관리하는 뭐 거기서도 이제 앞으로 그 잘하면 또 짭짤하게 또 매출이나 이익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누가 뭐래도 프랜차이즈라는 거죠. 그런데 프랜차이즈를 배제를 하고 종합식품 기업을 비교 기업으로 간다. 이게 볼 때는 제가 그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게 아닌가. 물론 보도가 그렇게 나왔는 거지 실제로 나중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할 때 비교 기업으로 있을 수도 있죠. 그렇게 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도가 나오는 걸로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기사도 최근에 같이 나온 기사인데 이 기사에서는 교촌이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교촌하고 또 어디죠? 여기 보면 교촌하고 풀몬하고 대상그룹 이거 세 개가 비교 기업으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교촌 F&B의 교촌 치킨의 지금 주가가 최근에 좀 올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드본이 목표로 삼은 기업 가치 4천억 원을 정당화해 줄 것으로 보인다. 자, 왜냐하면 교촌의 작년 당기순이익이 128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교촌의 시총이 한 2,600억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총하고 작년의 당기순이익을 비교를 하면 작년 당기순이익의 20배 네. 정도 되니까 교촌의 PER이 한 20배 정도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요 20배라는 숫자를 드본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자. 그러면 드본의 작년 당기순이익이 209억이니까 이 209억에다가 20배라는 수치를 곱해버리게 되면 약 4,200억. 드본의 시총은 한 4,200억 네. 정도가 되니까 드본이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 가치하고 비슷한 수준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선뜻 쉽게 좀 수용을 하기가 어려운 게요. 자, 한번 보세요. 교촌이 상장하고 나서 주가 흐름이 이렇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네요. 꾸준하게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최근에 와서 이렇게 볼록하게 솟아 왜 올랐습니다. 오른 거죠 최근에? 자, 요 부분만 따로 떼서 볼게요. 요 부분만 따로 떼서 그림을 확대해 보면 이런 그림이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이 있죠. 이렇게 시총이 늘어나는 요 시점이 올해 5월 10일 이후입니다. 올해 5월 10일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팍 올라가거든요. 1분기 실적이 잘 나온 거예요. 1분기 실적이 작년에 대비해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촌의 1분기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잘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면서 시총이 확 올라갔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교촌의 23년 당기순이익은 128억이다. 지금 현재의 교촌 시총, 최근에 이제 팍 올라버려가지고 지금 현재의 교촌 시총은 2,600억이다. 그러면 2,600은 128억에 이제 20배니까 네. PR은 20배다. 이렇게 계산을 한 거거든요. 이 20배를 가지고 드본에다가 20배를 적용을 시킨 거거든요. 네. 당기순이익은 작년의 당기순이익이고 시총은 최근에 급격하게 오른 시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23년 당기순이익 128억. 우선은 이거 잘못된 겁니다. 23년도에 지배주주 순이익을 봐야 돼요. 전사 당기순이익을 보는 게 아니고 23년에 지배주주 순이익을 봐야 되는데 143억입니다. 네. 그거 기준으로 하면 PR은 18배예요. 2,600 나누기 143억에서 10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렇게 쓱 합리적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봐야죠. 24년 1분기에 교촌의 실적이 잘 나오면서 주가가 확 뛰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최근 1년의 실적을 어떻게 보냐면 올해 1분기를 넣어야 돼요. 가장 최근의 걸 넣어야 됩니다. 올해 교촌의 1분기 실적을 포함하면서 1년치를 하려고 하면 작년 2분기부터 그렇죠. 작년 2, 작년 3, 2. 4, 올해 1. 그렇습니다. 예, 작년 2, 3, 4, 올해 1 해가지고 4개 분기. 요거 1년치의 지배주주 순이익이 얼마냐 봤더니 179억이다.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시총이 한 2,600억 정도 된다. 네. 그래서 계산하면 PR이 15배인 겁니다. 어, 네. 그리고 대상도 이런 식으로 구해주고 풀무원도 이런 식으로 구해가지고 이 3개사의 평균 그 PR이 얼마냐 이거를 구해야죠. 그게 예. 15배 됐다는 얘기군요. 그거를 구하니까 제가 구해보니까 한 15배가 나왔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러면 드본 실적도 가장 최근 거를 가지고 15배를 곱해줘야 되는데 드본은 비상장사고 작년 연간 재무제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드본이 올해 실적이 얼마나 좋아질지는 뭐 모르겠으나 뭐 좋아질지 나빠질지 그냥 드본의 그냥 작년치 당기 순이익 211억에다가 이렇게 구한 15배를 구해보니까 곱해보니까 한 3,165억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코리아 밸류에이션이 3,165억 원. 그렇죠. 네. 어차피 지금 현재 추정을 하는 거는 러프하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작년 당기순이익하고 최근에 교촌의 주가가 급격히 올라간 그 시총을 가지고 러프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가장 시총을 지금 최근에 시총을 하는 것 같으면 실적도 최대한 올해 지금 공시된 1분기까지 넣어서 4개 분기를 기준으로 뽑아서 PR 배수를 구하고 드본의 작년 그 당기순이익을 곱해주는 게 그나마 러프하게라도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산출을 해 보는 거고요. 이거는 나중에
어차피 더본이 올해 하반기에 상장할 것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까지의 실적을 가지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올해 올해 상반기까지 상반기까지 있고 곱하기 2를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작년 하반기, 네. 올해 상반기에서 4개 분기가 되는 될 수 있으면 작년 하반기 거하고 올해 상반기 거를 합쳐서 1년치를 만들어서 PR 배수를 구하는 게 좋겠고, 근데 뭐 어차피 뭐 더본의 실적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막 상반기 하반기 뭐 계절성이 크다든지 그런 게 없는 것 같으면 뭐 올해 상반기 실적에 뭐 2를 곱해도 그게 무리는 없겠죠.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에 뭐 이렇게 퓨릿이라고 하는 회사가 마찬가지로 23년 8월 달에 상장할 때도 어떻게 했냐면 23년 상반기하고 22년 하반기하고 1년치를 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뭐 시큐레터 상장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촌 같은 경우는 상반기 실적하고 그 전해의 하반기 실적 1년치를 가지고 해도 되는데 그냥 상반기 곱하기 2 해가지고 연간으로 환산해서 하기는 했더라고요. 교촌도 마찬가지로 계절성이 없기 때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숫자를 구해서 추정하는 게 그나마 정확할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뭐 한 3천억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 뭐 4천억은 느슨하게 나온다고 해서 뭐 PR 뭐 18이다 20이다 뭐 20 몇이다라고 조금 집어넣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러프하게 하면서 너무 러프하게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겠네요. 예. 그리고 뭐 또 어떤 기사에 보니까 자산운용사 관계자가 말하기를 주가가 오름세인 삼양식품의 사례가 나오면서 식음료 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네. 근데 백종원 대표의 인지도를 고려하면 기관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다. 인지도도 기업 가치의 한 부분으로 본다. 자, 인지도가 기업 가치의 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죠. 회사의 오너가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면 기업 가치의 한 부분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근데 너무 인지도만 강조를 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삼양식품을 들이대고 있잖아요. 삼양식품하고 지금 요즘에 어떻습니까? 그 더본 갓닭볶음면이라고 불리는 그렇죠. 불닭볶음면으로 예. 매출 승승장구하고 있는 식품 기업이잖아요. 핫볶음면을 만드는 삼양식품하고 지금 더본하고 지금 갖다 대가지고 삼양식품 같은 사례 때문에 식음료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뭐 더본을 거기다 비교를 한다든지 백종원 대표의 인지도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합리적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백종원 대표의 인지도가 더본의 기업 가치에 신인도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영향을 있지만.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많이 줄 수가 있고 방송에서 워낙 좋은 이미지로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한 그 신뢰도나 이런 것들은 생길 수가 있지만 회사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대표의 인지도를 이야기를 하고 지금 삼양식품이 그 관심을 끌고 있고 식음료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건 맞지만 더본을 같은 식음료로 네. 이렇게 딱 보기에는 조금 무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예. 오늘 센터장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앞단에서는 최근에 잡음이 일어나고 있는 가맹점주와의 갈등 부분에 대해서 조명을 해봤고요. 그리고 더 정말 중요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러프하게 할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계산하에 좀 더 정확하게 밸류에이션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 백종원 대표의 인지도도 중요하지만 밸류에이션은 별개의 부분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